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오늘은 난자 채취 후 주의사항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난자 채취 후 불편할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때도 많으시고, 밤에는 병원과 전화 통화도 불가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난자 채취 후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어, 채취 후 갈색 분비물이나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시험관하기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난자 채취가 긴 바늘로 질을 통과해서 난소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늘로 질벽을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채취 후 질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출혈은 난자 채취 후 대부분 지혈이 되고요. 이런 지혈이 된 혈액의 찌꺼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갈색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채취 후에 약간의 선홍색 출혈이나 갈색 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출혈 분비물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두, 두 번째로 채취 당일 운전, 운동 등은 활동을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난자 채취할 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수면 마취로 인해 일단 정신이 좀 몽롱하고 혈압도 낮아져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래. 채취 후 자가운전을 저희가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순간 어지러움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사고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난자 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식을 해야 되는 자궁의 이식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하는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식하는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취 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 간단한 샤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탕 목욕이나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몸을 담그는 행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난자 채취를 하고 나면 오픈형 상처가 있어요. 모든 상처는 균에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 목욕도 수영도 부부관계 역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자 채취하는 날 남편도 내원하여서 정액 채취를 하셔야 하는 거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명 정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난자를 채취하고 채취 당일 정액을 채취하여야 되는데 당일 너무 피곤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사정이 좀 힘들다, 정액 채취가 어렵다라는 남편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남편분은 난자 채취하는 당일날을 위해서 난자 채취 하루 이틀 전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난자 채취 후에 절대 안정은 아닙니다.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출근도 가능해요. 대부분 업무는 앉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채취하고 오후에 출근은 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난자 채취 개수가 20개 이상 많다면 난자 캐 난자 채취 개수가 20개 이상이라는 거는 난소를 많이 찔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난자 개수가 많으신 분은 출근하는 것보다는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처방약인데요. 매일 사용해야 하는 질정, 주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복용약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자 채취 후에 처방받은 약들은 이식 준비에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난자 채취 후 응급 사항인데요. 병원에 꼭 내원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자 채취 후 첫 소변은 조금 뻐근한 느낌을 호소하면서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괜찮아지시고요. 난자 채취 후에 수분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 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섭취하는 수분량과 함께 소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섭취한 수분량에 비해 소변 횟수가 함께 늘어나지 않고 물은 많이 먹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몸에 수분이 정체되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복수가 찬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수분량에 비해서 소변량이 줄어든다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여서 혈뇨가 보인다면 이것 또한 병원 진료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자 채취할 때 난소와 방광은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요. 때문에 난자 채취할 때 방광을 건드릴 경우 방광 출혈은 소변에서 혈뇨라는 증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갑자기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이런 갑작스러운 통증은 난소가 꼬일 때 일어나는데요. 난자 채취 후 난소를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난소가 좀 부어요. 그래서 평소 크기보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 난소는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할 때 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난소가 꼬였다가 제이치를 찾아가면 통증이 있다가 제이치 찾아가면 통증이 또 없어져요. 이렇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통증이 약간 있었다가 좀 쉬면은 괜찮아지고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날카롭고 찌른한 통증이 한동안 계속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통증이 동반되면서 구토, 어지럽고 막 너무 숨쉬기도 힘드시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난소 꼬임 증상을 예방하려면 체위 변경을 할 때 누워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시고 앉았다 일어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고 이럴 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난소가 꼬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꼬임 증상은 난자 채취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소를 더 많이 찌르면 더 많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난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복부 통증, 구토 증상, 어지러움 호소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복통이 점점 심해진다. 이거는 어떤 사인이면요. 난자를 채취를 하면 약간의 복부의 불편감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난자 채취하는 당일날은 저녁에 마취가 풀리면서 좀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아프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먹고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복수도 일시적으로 찰 수 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채취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점점 배가 더 불러오고 복통도 심해지고 이 배가 불러오고 빵빵해지는 느낌이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 오셔서 복수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수가 본격적으로 차는 시기는 채취하시고 일주일부터 복수가 본격적으로 차시거든요. 그 시기는 대부분 이식한 이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식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복수가 찼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배가 불러오고 힘들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복수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약간의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복수도 일시적으로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증상인데요. 병원에 꼭 내원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어지럽고 현긴증, 그다음에 구토, 식은땀이 동반되면서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통증을 호소하세요. 대부분 저혈압 사인인데요. 저혈압은 언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체액량이 부족할 경우, 어, 혈관에 있는 우리의 세포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나가서 배에 복수가 많이 차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정상적으로 각 기관마다 혈관에 모든 수분이 꽉 차야 되는데 그 수분이 배의 복수로 이동할 경우가 있어요. 복수가 찰 경우에는 체액량이 부족해서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강 내에 난자 채취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일어서 복강 내 출혈이 있을 경우, 그러면 혈관의 혈액량이 낮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지면 또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심장은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끙끙 앓면서 참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는 것이 병이라고 너무 과민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난자 채취 후 전체적인 컨디션은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식하는 날이면 대부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요. 그러나 난자 채취 개수가 20개 이상이고 그리고 점점 안 좋아지는 나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진다면 이식하기 전날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고 이식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난자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되새기고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난자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난소가 부어 있습니다. 이런 부은 난소는 엉치를 누르고 명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답답해요.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 당일 점심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약재가 곁들여진 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콩 야채죽이나 닭가슴살, 뭐 게살죽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점심 식사는 간단히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수분 섭취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온 음료보다는 물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부터는 평, 평소 식사하시는 일반 밥으로 식사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당분이 적은 과일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써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는 수분뿐만이 아니라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 안에 있는 그런 이온들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온 음료는 저는 사실 설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탕물에 이온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드실 수 있다면 물과 과일, 야채로 충분히 보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난 물을 잘 못 먹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온 음료 드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대부분 전곡류를 선택하세요 되어 있는데 현미, 귀리, 호밀, 귀리, 보리, 콩 이런 잡곡밥을 추천해 드리고요. 대부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 잘 되게 꼭꼭 씹어서 드시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콩, 견과류, 생선 등 소고기 드셔도 되시는데요. 생선류의 단백질과 콩으로 만든 두부나 이렇게 콩요리 있잖아요. 이런 단백질이 더 몸에 좋습니다. 어, 포화지방 줄이고 불포화지방
복용하라.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많은 논문에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튀김은 트랜스 지방이죠. 예, 튀김류는 피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섭취, 충분한 섭취를 수분 섭취, 그리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영양제 드셔도 되세요. 그래서 운동은 스트레칭인데요. 집 앞을 한 30분 이내 산책하는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벼운 산책입니다. 난자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식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리하지 않게 산책 정도, 그리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을 좀 늘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우리의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스트레칭, 중간중간 스트레칭, 그리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단백질 잘 하셔서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난자채취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임신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영상을 준비한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염원을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서 병원에 사실 전화해서 문의하는 게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질문 많은 것들을 추려서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고요. 제가 구독자가 곧 500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 구독자 500명이 되면 그 기념으로 영상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구독자 500명 기념 영상으로 어떤 게 좋은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할게요. 네, 임신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